김경래의 최강 시사. 요 며칠 음주운전 사고 관련된 뉴스가 꽤 많았습니다. 특히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30대 여성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50대 가장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서 사망하게 한 사건. 이건 좀 국민적인 공분까지 좀 일어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 사건 개요는 뭐 많이들 뉴스를 보셨을 텐데 네. 이 운전자가 뭐 술을 얼마나 마셨던 거예요? 수치가 나왔죠? 수치가 0.1% 초과됐다라는 이야기만 나왔고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만취운전 기준이 0.08% 이상입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만취운전한 것으로 봐야겠죠. 이게 이제 구속됐잖아요. 그 운전자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윤창호법 때문에 구속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사안이면 원래 구속이 되는 거였습니까? 과거에는 사실 불구속 수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윤창호법 때문에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당한 처리를 한 것으로 봐야 되지 뭐 이례적으로 구속했다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이게 형량이 어느 정도예요? 나중에 이제 재판을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법에서 정해놓은 형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먼저 운전자를 본다면 운전자 기준으로 보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람을 사망시키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에 해당되고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이에요.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을 본다면 윤창호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도 아직까지 처벌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요? 합의가 안 되면 뭐 3년에서 4년, 합의가 되면 뭐 1, 2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부분은 보통 대법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최근 7월 달부터 만들어졌어요. 기존에는 아예 없다가 그 양형 기준에서 가중 사유가 있어도 4년에서 8년 정도로 한정하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1심 판사님들이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14리 못 어기니까 형 자체가 좀 약하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이제 동승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하는데 뭐 차량 제공했고 동승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 방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방조가 형이 선고가 상당히 약해요. 보통 법원에 선고할 때 벌금형, 심하면 집행유예 선고로 끝내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재판부나 수사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해서 음주운전에 방조했으면 위험운전에도 방조했고 결국 사람이 사망하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방조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승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이거를 운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뭐 살인죄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뭐 국민들의 법감정은 이걸 과실범이 아닌 고의살인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많은데, 그렇죠. 음주운전 자체는 고의범이 맞고요. 사망의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겠지만, 그 운전자가 사망하는 것까지 감수했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또 살인의 고의는 아주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고 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판단하는 형사법 원칙에 따른다면 살인 혐의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는 좀 어렵다. 법감형으로는 그러고 싶겠지만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동승자가요, 또 자기는 입건이 안 되도록 해달라고 또 이게 운전자를 또 회유를 했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도 뭔가 뭐 처벌 사항이 됩니까? 회유를 했다. 그 회유를 했다. 입건이 되지 않도록 회유를 했다는 말이 결국 운전자로 하여금 뭐 범인 도피를 교사했다라고 한다면 범인 도피 교사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근데 차량이 그 동승자 차량이라는 거잖아요. 동승자 회사 뭐 법인 차량이라는 건데 그럼 보험이 무보험 차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성이 운전했으면은? 원칙적으로 무보험 차량이 되는데 뭐 예외적으로 그 운전자가 타차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거나 뭐 아니면 차량이 뭐 누구나 운전에 가입돼 있다면 종합보험 처리가 될 것인데 안 그렇다면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된다면 또 예. 종합보험 처리가 되는 게 양형에서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되는데 예.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고 통상적으로 뭐 기본형이 있다면 거기서 한 1, 2년 정도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보험 처리 안 된다면. 또 하나 이제 좀 논란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목격자들 얘기들이 네. 운전자가 네. 사고를 낸 다음에 나와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네, 맞습니다. 예, 그 오토바이 그 사망자가 이게 네. 길거리 누워 있는데 구호 네.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어떤 법적인 처벌을 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뭐 양형에서 뭐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하나의 새로운 범죄로 볼 수도 있거든요. 보통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면 특가 도주 뺑소니에 해당돼서 가중처벌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운전자가 도주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도주는 안 했지만. 하지만 신고도 안 하고 필요한 조치도 안 하고 뭐 2차 사고 방지 위한 노력 하나도 안 했어요. 네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보면 사고 후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54조 1항에서. 네네. 이러한 것을 안 하면 사고 미조치죄에 해당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결국 위험운전치사죄와 사고 미조치죄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아직 사고 미조치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사고 미조치죄 부분 또 면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뭐 변호사님은 이런 교통사고를 워낙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자가 대략 뭐 어느 정도 형을 받습니까? 네, 법정형은 뭐 무기징역 또는 3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형량 자체는 상당히 약합니다. 뭐 대법원 양형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최근에 만들어진 게 뭐 가중사유가 있어도 4년에서 8년 정도예요. 그 요건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무작위로 한 40건 정도 판례를 쭉 분석해 봤습니다. 윤창호법 시행되고 난 이후 사건을 봤는데 대부분이 뭐 3년에서 4년 정도 합의하게 되면 오히려 1, 2년 정도 그리고 또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7월부터 대법원 양형 규정이 4년에서 8년까지 가중하도록 했다라고 하지만 한 5년 정도 선고될 것인데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많이 못 미칠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속 안 한다 이래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실제로 뭐 늘었습니까? 음주운전 사고라든가 이런 게? 예, 이게 저도 경찰청 통계를 한번 봤거든요. 지금 2012년도에 음주운전 부상사고 기준으로 보면 52,345명에서 2019년도에는 25,961명으로 꾸준히 줄어들면서 한 반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작년 1월에서 6월하고 올해 1월하고 6월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12,093명에서 13,601명으로 12.5%가 늘었습니다. 올해 늘어났다. 네, 오히려 한 7년 동안 꾸준히 하향세를 타다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거는 좀 납득할 수 없거든요. 결국은 뭐 검문 자체가 일제 검문이 아닌 선별식으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게 주된 원인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뭐 또 이번 사고만을 본다면 또 코로나는 특수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에 술집 문 닫아가지고 호텔에서 술 먹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아이는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가 난 사고도 있는데 뭐 코로나 극복하는 것처럼 음주운전도 극복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뭐 형벌의 비례성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뭐 급격하게 이제 형량을 늘리는 거는 쉽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냥 근데 그 상식적인 인식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제 형량이라든가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윤창호법으로 모질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는? 이제 법은 사실 위험운전치사죄 법정형은 큰 문제 없어요. 무기징역 또는 3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처벌하면 됩니다. 판결도 그런데 취지에 맞게 내려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선고형, 법원에서 선고하는 선고형이 법에서 정한 형에 맞게끔 상응해서 선고해야 되는데 또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게끔 선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도 좀 법원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경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